북한이 미북 협상을 하도록 한 달 보름이 지나도록 애를 미기고 폼페이오가 북한 평양을 3차 방북을 해도 김정은이는 감자보러 갔다가 갑자기 이제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시험 또 발사장을 자신들이 해체한다 이러고 있고, 내일 27일 날 미군의 유해를 50여 구를 돌려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미군 유해 50구는요 7월 27일 정전협정 65주년 되는 날을 북한이 맞추어서, 이자들은 뭐 하는 거 보면 계획과 설계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정말로 곤조가 더러운 집단들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런 자들을 상대하다가는 협상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그냥 멱살 잡고 몇 대 주워 패버리고 상대 안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매사를 기획을 하고 꼼수를 세우는, 정말 같은 민족이라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지저분한 아주 족속들입니다. 들이 유해를 발굴했으면 그 유해가 벌써 백골이 진토되어 가지고 흙에 가깝게 되어 있을 건데, 그 유해 뼈를 그냥 판문점으로 미군 관이 있는 대로 갖고 오면 되지. 그걸 갖다가 원산 지역으로 옮기고 미군 공군기가 원산 갈마 공항에 가서 내리고, 그래서 거기서 실어 가지고 오산 공항으로 옮길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또 왜 이 짓거리를 하는가 하면, 미군 비행기가 북한에 내렸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 관계가 청산되고 미군 군용기가 원산에 내렸다는 것은 이제는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할 때가 되었다. 또 이 쇼를 하려고 이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거가 한다고 해가 트럼프가 6월 12일 떠벌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이제는 자기들이 해체를 하고 있다. 또 이 짓거리를 합니다. 애를 미기고 언제 할지 모르는 척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기자들을 불러서 떠들썩하게 하다가, 이제는 마치 모범생이 됐냐, 왜 안 하지 하고 있는데 조용히 하고 있다고 이 인공위성 사진에 찍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쇼를 하면 인공위성 사진을 미국이 당연히 돌리니까 찍힐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생색을 내서 했을 때 역효과가 있으니 이번에는 모범생처럼 약속을 지키는 성실한 사람처럼 미국이 뭐라 하라거나 말라거나 감시하거나 관계없이 우리가 조용히 해체를 하다가 미국이 그 모습을 찍으면 트럼프가 선전해먹기에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또 이 쇼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군 수송기가 갈마 비행장에 앉는 거는 그 옆에 김정은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인 원산 갈마 관광지구를 또 쇼를 해먹고 앞으로 미국 투자도 좀 해먹으려고 작정하는 이런 쇼라고 보고요. 북한에 수송기가 없고 뭐 북한에 뭐가 없어요? 유해를 아니 100구를 실어 나르는데 그게 미군이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미국의 C-17 같은 수송기가 글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미국에 큰 돈을 요구해서 유해 협상이 그렇게 각은 짜여져 있는데, 방법론은 이 내용의 컨텐츠에 있어서 돈 문제가 타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보면 협상 과정이 아직까지 확정으로 발표 안 되는 배경에는 북한이 현금 보상을 요구하는데 일구당 가격으로 계산하지 않고 발굴 작업에 들어간 건수 당으로 비용을 내놔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한 구당 7만 달러 하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발굴 작업을 어느 동네에 했는데 그걸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농사도 못 짓고 연료나 장비가 가동도 못 되고 거기 있던 농작물을 다 파내고 원상 복구해 줬으니 얼마다. 이러면 이게 7만 불보다 훨씬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지구상에 제대로 지저분한 놈들이라고 한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남의 나라 유해 돌려줄 때 깔끔하게 돌려주고요. 차라리 얼마를 이렇게 누가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지. 이제 이 시체 장사까지 지금, 시체도 아닙니다. 이게 뼈 장사까지 하고 있는, 정말로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렇게 돌려주는 시신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국방부 관리들이 유해 송환 때문에 한국에는 오는데 아직도 북한이 최종적으로 승진하지 않아서 돌아올지 지금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또 웃기는 게 동창리 위성 실험 발사장만 해체하는 게 아니라 평양 인근에 있는 평안남도에 있는 ICBM 조립시설도 해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줘야 되고 너네하고 합의해 준 거 말고도 우리가 별도로 서비스로 이것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가지고 종전선언을 끄집어내려고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평남에 있는 이 ICBM 조립시설은 3일 만에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어제 제가 이야기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실험은 소였고 실질적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미사일 엔진을 그대로 다 들고 와서 북한에서 조립만 한 채 미국 쪽으로 쏘지 않았나라는 지금 시각도 매우 유력하다. 그렇게 빨리 미사일 기술이 한 달 만에 급속도로 발달하는 식으로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전몰 장병이 미국으로 와서 안식을 했으면 좋겠다. 김정은하고 약속이었다 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장 해체를 하고 있다. 감사한다고 또 쇼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둘이 노는 꼬락서니가 거의 50보 100보예요. 자, 그런데 북한이 이 짓거리를 하는 이유는 이제는 한국과 북한과 중국이 짜고 중국까지 넣어가지고 애초 9월에서 8월로 당겨서 사자 종전선언을 하기로 지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어제 북한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공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든 평안남도의 평양 인근 조립시설이든 미사일 그걸 해체를 한다면 감독관이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폼페이오가 우리가 지켜보는 하에서 북한에 갔을 때 그것 좀 해체해라 했을 때 북한이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제서 저들 혼자 이거를 해체한다 쇼를 하니 폼페이오도 우리 감독관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어제까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폼페이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게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 되더라도 원론은 지켜야 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 첫 임기 내에, 그러니까 2020년 말까지 북한이 CVID를 하는 게 목표다. 더 빨리 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왜 이렇게 갑자기 착해진 척 하면서 알아서 이런 것들을 해체하고 또 미군 유해를 돌려주니 어쩌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8월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성의를 보였으니 너네들은 종전선언을 중국하고 같이 하자. 이걸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폼페이오는 어제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 이후에도 핵폭탄 제조에 들어가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와서 이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를 물으니 북한이 여전히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인정을 했습니다. 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여전히 핵폭탄을 제조 중이라고 또 주장했어요. 이 사람은 콜로라도주 에스펀에서 그 매년 여름에 콜로라도 에스펀 그 유명한 산악 휴양지대인데 거기서 안보 포럼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상 연설문을 보내서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생산을 중단하고 있지 않고 생산 능력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핵실험 시설을 폭파했다. 풍계리 말입니다. 그걸 했다고 하지만 그것과 제조는 별개의 문제고 우리는 북한이 핵 생산을 완전히 셧다운하거나 연료봉을 제거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앞에 폼페이오가 미 상원 청문회에 갔다 왔는데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되는 부분에.
자, 폼페이오는 거기서 북한이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앞에 제가 이야기했고, 미국이 인내하는 외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질질 끌도록 놔두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폼페이오가 상원에서 위정을 했을 경우에 겁이 나서 사실상 아까 말한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느냐라고 물은 데 대해 그렇다라고 답을 하고, 북한이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약속을 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비핵화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비핵화에 동의한 상태라면서 화학무기에 대해서는 답하는 걸 꺼렸어요. 안 했죠. 안 했다 하면 또 덜미 잡힐까봐 그건 이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추궁이 이어지니까 북한과 생화학무기에 대해 논의는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은 비핵화의 일부이고 북한은 비핵화에 어떤 게 수반되는지 이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생화학무기 폐기를 포함시켰고 북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폼페이오는 미국이 북한의 핵탄두와 물질 관련 시설에 대한 목록을 확보했는지 여부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되었느냐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아직 핵 검증단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물질에 대해서 미국에 이 보고서도 내지 않았고 SLBL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데 대해서도 미국이 듣지 못했고 핵 검증단이 북한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에는 맞다라고 사실상 시인한 거죠. 그리고 CVID 비핵화를 트럼프가 임기 안에 마친다는 게 여전히 목표냐니까 그렇다, 빠를수록 좋다라고 형식적인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폼페이오는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재 유예 요청을 했다라는 사실도 확인해 줬는데요. 한국 정부가 남북 간의 활동이 이 제재에 일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유예 리스트를 이렇게 냈다고 본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고 군 통신선과 관련한 한 건은 요청을 들어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인내하고 있는데 오래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상원에 보고를 했고, 김영철과의 대화에서도 이 입장을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제재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형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CVID를 트럼프 임기 내에 하겠다고 앵무새처럼 매우 형식적으로 답변했지만은 상원 의원 반응은 냉담했고,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의심하면서 폼페이오를 몰아세우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특히 밥 코크 공화당 상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호의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One of the most ruthless leaders on the planet who has continued. 역대 있었던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지도자 중에 하나를 어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코크 위원장이 김정은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지도자로 미국을 공격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북형을 말레이시아에서 살해하고 고모부를 잔혹하게 처형을 했고 미국 대학생을 죽였고, 이것도 며칠 전에 또 무슨 원비어가 고문을 당한 게 아니라 무슨 자살을 시도하다가 혼수 상태 빠졌다라는 또 보도도 나왔어요. 정말로 정말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자, 수백만의 주민을 노예화시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매우 재능 있고 자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라고 이렇게 지칭했다고 상원 외교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이분은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죠. 미국과 북한이 기본적인 비핵화 정의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데 뭔 쇼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이룬 합의는 약속을 위한 약속을 담은 모호한 것일 뿐이다. 과거 북한이 했던 약속보다 더 약한 게 담겨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은 어제 해리서
주한미 대사한테 신임장을 제정을 해주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하는 것은 매우 좋은 징조다 이래 말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한심하기 거지없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북한 당국이 최근에 각 도의 도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선대의 수령들의 유산인 핵을 포기하면 죽는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라 한 게 말짱 거짓말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7월 초 한경북도 도당위원회에서 도내 기관, 기업소, 당 비서들과 지배인들을 대상으로 핵심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6시간 진행된 회의에서 저 동네는 회의했다 하면 보통 6시간이에요. 마지막에 등장한 강연자가 핵은 선대 수령들이 물려준 우리들의 고귀한 유산으로 우리에게 핵이 없으면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권력의 의지 없이 이런 말을 했다가는 총살당하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야기한 비핵화 의지가 실상은 핵을 그대로 들고 있는 동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더 만들지만 않을 거니 우리는 가지고 있을 거니 너네들은 우리한테 대가를 내놔라.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 등을 해라. 이런 이야기죠. 경제 지원도 해주고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게 세계의 유명한 군사 항구마다 관함식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 배들까지도 불러갖고 퍼레이드 같은 걸 배가 군함들이 퍼레이드 같은 걸 합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외국의 미국이나 뭐 외국의 배들을 다 해군들을 불러서 제주도 강정기지에서 국제 관함식을 하려 했는데 오늘 제주도 주민총회 결과 주민들이 부결하면 관함식을 하지 않겠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0여 개국의 해군 총장급 대표단을 불러서 해군이 국제적인 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제주 시민단체, 좌파단체들이 반대한다고 이 문제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군이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 행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의 행사를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근데 일부 주민이 안 된다는 이유로 관함식이 개최되면 미군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이 제주도 앞바다에 온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어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일체 못 오는데 그게 온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이 주민이 아니라 정부 떨거지들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청와대가 주민들이 거부하면 안 하겠다? 그럼 청와대는 뭔 겁니까? 이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집단입니까? 정말 입이 더러워서 욕이 나오려고 그렇습니다. 이런 짓거리하고 얼마나 가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나중에 이거 전부 다 역사적 청산에 들어가서 한번 끝을 봐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요. 외교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북한의 석탄이 청진에서 살린으로 운송돼 제3국 국적선으로 환적해서 포항, 인천으로 작년 10월 반입됐는데 이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데도 9개월간 조사만 하고 있다는데 적폐청산 조사는 속절인데 이 조사는 왜 이리 느리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기한 문제, 처음에 북한에서 살린으로 실어 나를 때 나머지 세 대인가는 북한 배지만 그 중에 한 척은 한국 배가 선적국만 바꿔가지고 북한 깃발을 달고 러시아까지 석탄을 운송했다는 것이 뭔가 냄새가 나지 않는가. 한국국 선적에서 북한 선적으로 바뀐 선박이 석탄을 살린까지 운송 환적해서 제3국 선적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포항, 인천까지 가져온다는 것이 계획을 사전에 하지 않고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트럭을 가져서 떠오면 되는 노천 광산이라 러시아는 단가가 맞지 않아서 석탄 수출을 안 하는데 북한이 검수 조치 중이라 어떻게든 석탄을 팔아야 되니 단가가 북한산이 제일 낮은데 러시아 비싼 걸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석탄이 별로 귀중한 광물이 아니죠. 그래서 호주나 인도네시아 가면 그냥 트럭 씌워놓고 포크레인으로 파서 담아서 갖고 옵니다. 굴 뚫어 가서 석탄 캐는 게 아니에요. 한국처럼. 자, 그런데 러시아 거는 그렇지가 않아서 굴 뚫어야 되는데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사람이 없으니 인건비가 안 맞아서 러시아 석탄은 수출이 안 되는데 근데 북한은 어차피 석탄을 팔아먹지 못하고 인건비는 없는 나라니까 쌓이고 있으니 북한 석탄이 제일 싼 거죠. 그래서 이 채산이 안 맞는 러시아 석탄처럼 위장해서 갖고 왔다면 갖고 오는 놈이 그걸 모를 리가 있느냐. 러시아는 석탄이 우리가 사올 가격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러시아 석탄이 나왔으면 이게 러시아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기준 의원은 북한 남포에서 실은 석탄 2만 90톤을 베트남의 하역한 선박이 부산, 울산, 평택을 수시로 입항했는데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북한 석탄을 베트남으로 갖고 갔으면 그것도 밀수출을 한 위반이잖아요. 그럼 한국에 들어오면 잡아야 되는 거죠. 왜 안 했냐라는 겁니다. 자, 유기준 의원은 전문 분야가 해상법이래요. 해상법 전문 변호사로 책도 냈다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강경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0월부터 관세청이 조사를 했는데 아직 확정적인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여옥 선박이 여러 차례 우리 항구에 입항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북한 선박을 날랐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치항을 하도록 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자, 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은 이 북한 선박을 싣고 온 리치 글로리 스카이 엔젤호 외에도 지금 외교부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으로 관세청에 통보된 건이 다수가 있다라는 답을 받았다라고 관세청으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요. 수십, 수백 건이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원전을 세우고 화력발전소를 이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광 등이 활성화될 때까지 이렇게 뺀다면서 바람을 잡은 거 아닌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즉각 요구하길 바랍니다.